그 미대 쪽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라던가 약간 아, 어쩌다가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수학만 들어가면, 네,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이 영상 앞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이 삽입돼서 나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감질맛 나게 하려고 채널 기기님이 빨리 휙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뒤로 가기 한번 하시고 앞에 주소 확인하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한 줄 사연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색한 분야 균질 동력학이라는 이거 빨리 말 못할 것 같아요. 균질 동력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네, 정진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야 이외에 다른 뭐 짧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어, 분야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학문과 일체가 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네. 좀, 보통 어떻게 소개를 많이 하나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하기에 좀 뭔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러면은 네. 돌아가면서 질문할까요, 우리? 한 명씩. 예. 이 정진호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 고정 게스트로 페리클레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 조금씩 종종 등장하실 텐데, 먼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셨나요? 야, 고등학교 때 어떠시냐고요? 저는, 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네, 그냥 잠을 좀 많이 자고 그랬습니다. 네, 전 약간 약간 뭔가 약간 너무 많이 말하면 부담 파는 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수능 공부 같은 것도 좀 늦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경험 자체가 그냥 보통 여러분들과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자는 사람 많지 않나요? 네? 고등학교 때 자는 사람 저도 자는데. 아, 그런가요? 아니, 그 결과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자, 아, 같이 잤는데 왜 너는. 저는 고등학교 때 자는 게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좀 많이 눈치가 보였었는데, 근데 집이 너무 오, 멀어서 약간 좀 되게 피곤해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알겠습니다. 네. 잠을 잘 자지 않는 고등학교를 다니셨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질문의 달인, 게으른 쌤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수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질문해도 되나요? 네. 왠지 아무도 안 물어볼 것 같지만 누군가는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하나 갑자기 드리고 싶어졌는데 네. 면도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어, 면도는 지금 얼굴에 있는 부분 외에는 이제 매일 하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매일 해도 괜찮은데 이제 얼굴에 있는 부분은 한 10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길게 자라면 이제 좀 보기 안 좋아져서요. 아, 이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현재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나온 모양이었군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볼까지 다 나게 돼서 네, 너무 인상이 험악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 저는 수염을 한번 길러봤는데 네. 그 주위에서 너무 뭐라고 해서 그 뒤로는 다시는 안 기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수염 많이 나는 분들, 수염 좀 멋있게 나는 분들이 조금 부럽기는 해요.
네, 자주 듣는 소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멋있는 게요? 아니면은 왜 기르냐? 아니요. 그 보통 그 수염이 많이들 안 나시니까 약간 수염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한 부러움 같은 거를 네.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약간 좀 면도 자주 해야 돼서 되게 싫어했었죠. 네. 멋지십니다. 아, 또 수학원만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음. 그 수학과 복수 전공을 하셨다고 그 네. 사연에 네. 보여주셨는데 네. 원래 전공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원래 전공은 서양화였고요. 그래서 미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이제 복수 전공까지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수학으로 왔습니다. 근데 보통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하는 과들이 좀 네. 몇몇 과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물리학과라던가 아니면 통계학과라던가. 근데 저는 진짜 서양화면은 진짜 그림 그리신 건 거죠. 그쵸? 네, 네. 그 미대 쪽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라던가 약간 아, 어쩌다가 수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과학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오면 과학을 꼭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수학을 알아야 했고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과학 분야를 이미 복수 전공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과학 분야에서 연구실 인턴까지 하면서 이 분야는 나랑은 좀 잘 안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이제 친구들이랑 해석개론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어 저는 이제 항상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았어가지고 그냥 교양 쌓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근데 해석개론 스터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전공 과목으로 들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위상 수학까지는 듣고 졸업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부 위상 수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위상 수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 그 길 위에서 이제 다른 수학 전공 과목들도 듣고 어 그 뒤에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여기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이따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애들 보는 그림책인데요. 네, 실패 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내용을 다 적어 놨길래 제가 이제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내가 한 실패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가장 센 거 이 정도 있다. 실패 중에 가장 센 거요? 어, 실수랑은 실패는 또 다른 거죠? 그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실패, 글쎄요. 아니, 음, 잠깐만요. 근데 이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큰 거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패가 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자잘하게 이제 되게 많은데, 근데 실패는 어감이 조금 세잖아요. 근데 뭔가를 실패라고 아직 정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단어를 네. 시행착오라고 바꾸면 아, 어떨까요? 시행착오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전공이 천문학이었는데 천문학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시행착오였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 이제 대학교 때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도 사실 되게 안 좋은 편이고, 어, 네. 아마 20대 이후에는 시행착오가 거의 대학교에서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전공 관련해서 특히.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또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예, 될까요? 예. 수학을 안 할 때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아, 요새요? 네. 요새 사실은, 저는 그냥 남들처럼 이제 뭐 게임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이렇게 말하기 조금 낯간지럽긴 한데 이제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 시간은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이제 다 넷플릭스 보고 하지만 이제 그런 다 공유하는 취미 바깥에서는 약간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 그린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림 그린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림이요? 아, 예. 전공이 그림, 그림은 잘 요새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많은데 이제 실행까지 옮기고 이제 완성하는 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잘 안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 과학을 좋아하고 또 열거해 주신 지금 모든 분야들이 다 수학, 과학 분야인데 네, 그러니까 더더욱 잘 모르겠는데 그 서양학과라는 게 그냥 네, 쓰면 가는 그런 데가 아니죠. 실기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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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준비도 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 어, 왜 서양학과를 가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확고하게 미술하고 과학을 둘 다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될까 봐 이제 어제 생활기록부도 열람을 해봤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이제 일관되게 그 두 과목 이야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근데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약간 예를 들면 5학년, 6학년 때 이제 학원에서 과고 준비반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주변 애들의 공부하는 양이라던가 이제 필기를 이제 봤는데 너무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ADHD처럼 막 집중을 좀 잘 못하는 축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교과서나 아니면 노트 맨 뒷장에다가 낙서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학원에서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었는데 네, 그 친구들 필기는 지금 생각해도 거의 고등학생 때 할 법한 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제 혼자 그리다가 이제 중학생 때 어, 취미 반을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취미 반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같이 그림을 그리던 여자애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예고 준비반에 갔다고 해서 그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예고가 약간 집 근처에 있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예고를 이제 보내달라고 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 부모님이 이제 원하던 예고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그럼 가겠다고 이제 딜을 하고 이제 예고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중3 때 네, 예고 준비를 해서 예고에 들어가고 이제 예고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전공을 서양어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전공에 따라서 이제 서양학과로 됐는데, 근데 서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자유가 많은 어떤 분야였어요. 미술 안에서도.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숨통이 약간 트이는 느낌이 있었어서 그래서 서양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 수학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느끼는 수학의 매력은 어떤 게 있나요? 아, 어, 일단은 아마 사람들마다 수학을 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느꼈던 매력은 약간 아마 매니폴드 정의 같은 데서 이제 되게 처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령 되게 뭐라고 할까? 약간 추상적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사고를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그래서 무언가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나가는 과정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어떤 무형의 무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마치 빚듯이 네, 그런 지점에서 처음 이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극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수학이랑 서양화랑 누가 더 자유로워? 어, 저는 당연히 서양화가 더 자유롭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화는 서양화과고 수학을 비롯한 이제 다른 과들은 학과가 이제 붙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술 안에서도 분명히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내가 아무거나 이제 그려가지고 이거는 뭐 A를 의미한다, 이거는 B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잘못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통용되는 어떤 시각적인 코드 같은 게 있고 이제 그거를 조합을 잘 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저는 이제 미술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 있어서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수학보다 선택할 수 있는 툴은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정해진 규칙 같은 게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룰도 이제 굉장히 엄격하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엄격한 부분들을 이제 잘 지키고 어, 잘 따라가면 어떤 새로운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증명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이제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양화에서 자유로운 거랑 좀 결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수학 전공자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매트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전공을 한 분을 많이 만나셨나요? 일단. 어, 멀리 떨어진 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회에서 만났던 미국 대학교 교수님 중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문학 전공을 하셨었고, 그분이랑 대화를 했을 때 이제 되게 즐겁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의 지인 중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문 조각가였었던 분인데 이제 수학과 교수로 지금 지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없지는 않은데, 근데 좀 저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그 같이 공부를 할 때 네, 내가
어쨌든 수학만 팠던 사람도 있고 이과 이공계 쪽만 팠던 사람도 있을 텐데 약간 네. 좀 이종 간에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관점을 달리 볼 수 있었다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를 있다고 주장은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은 있다고는 못하겠고요. 근데 단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학을 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되게 다 다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거에 확실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의나 어떤 개념이든 일단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그릴 수도 없는 게 태반이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 지점에서는 이제 연구실의 다른 선배랑 얘기했을 때는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근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어, 중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랑은 약간 뭔가를 설명할 때 이제 결이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결의 질문이라 예, 조금 넘어. 아, 아니요, 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시면 그러면, 어,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습니다. 어, 선생님은 수학을 왜 하시나요? 왜 수학을 하시나요? 어, 글쎄요. 음, 일단은 어, 지금 궁금하고 약간 배우고 싶은 부분이 더 있어서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랑 이제 연구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공부해서 왜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궁금한 거고 알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이제 연구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그 나름의 약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받는데 근데 뭔가 이제 실마리를 잡거나 이제 풀었을 때 아니면 뭔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갈 때 그 즐거움이 확실히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넘어서는 사실은 잘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 뭔가 이렇게 사명을 띠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약간 어떤 흥미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따르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하겠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안 드시. 어 사실 안 든다면 거짓말이죠. 그 항상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어도 그 걱정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이제 무엇이든 하면 이제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아, 먹고 사는 그러니까 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먹고 사는 걱정이 코앞까지 오면 이제 돈을 벌 생각을 더 열심히 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출연자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네. 진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먹고 살 걱정에 좀 초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네. 먹고 살 걱정뿐인 저를 네 반성. 근데 네. 요새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을 한 거고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또 선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신 분들이 있겠죠. 뭐 불가피한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돈이 좋아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냥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이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관찰하게 되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돈만을 벌고 싶진 않기 때문이구나 약간 네, 이런 차이를 요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들의 수학 인생이 그래도 몇 편이 여러 분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또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지만, 아니신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정진호 선생님께서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입시적인 얘기로는 미술 하시는 분, 입시에서 미술을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수학에 그렇게 막 재미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으셨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가서 과학을 하시면서 수학에 관심이 가시고, 지금은 또 전공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떠셨었는지, 그 수학에 대한 뭐 느낌이 어떠셨었는지, 그러니까 수학을 완전 싫어했다라던가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그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수학이 저한테 가장 자신 있는 내용 중 하나였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그 과고 입시 준비하는 학원에 갔을 때는 되게 처음에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으로 이제 그때 집합론 부분을 나가는데 제가 집합론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건 선행학습이었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서 어 학교 수학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순간 애들이 수학을 다 어렵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도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공부를 안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예고 입시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안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하지는 않았어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수학이 들어가지 않기도 했었고. 근데 네, 지금은 또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 중학교 때 그래도 이제 대학교 와서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왔을 때 사실 제 첫 질문 수학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그게 인문사회계를 위한 수학이었는데 그 교수님께 첫 질문 드렸던 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맞냐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루트에 대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잘. 그래서 교수님은 되게 약간 처음에 황당해 하셨는데 이제 전공 듣고 이제 수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해석개론 스터디를 하기 전까지는 수학을 좋아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학부생 때는.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 자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좋아했던 것 중에 분명히 수학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수학이라고 안 느꼈던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미적분 이런 거 안 하시고 바로 해석학을 하신 건가요? 미적분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었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저는 제가 학부 수학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학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약간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저한테 미지의 영역이니까 약간 교과서 같은 거 약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좀 그 미지 자체에서 오는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 처음
네, 해석결혼 스터디 할 때, 네, 미적분이 적어도 이제 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분까지만 좀, 네, 할 수 있었고. 네, 제가 그냥 짧은 거 몇 마디만 하고, 예, 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몇 번 전에 나왔던 어떤 출연자분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 내가 한 건 아니었는데.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약간 그 해에 다른 애들이 하는 걸 꼭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그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나오신 정진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부는 인생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늦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내가 공부를 계속 해왔다면 일찍 하면 또 일찍 하는 대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변의 속도에 네. 주변의 속도에 연연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그냥, 그냥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랬었고, 네, 그냥, 가령 이제 예를 들면 학부 때는 성적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성적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런 목표가 만약에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찾고 싶다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내려두고 그냥 시간을 좀 들이는 것도 괜찮은 거는 같아요. 네. 물론 이 말도 지금 단계에서 하기 좀 경솔한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반대 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말 좀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은. 아,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해석개론이 그 우리가 김김계라고 부르는 그 해석개론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이 해석학 또는 해석개론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입시 수학에 매우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석학을 딱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하나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게 왜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실수란 무엇인가까지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해 및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석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스터디 하실 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실수나 아니면 뭐 지수함수 같은 거를 정의를 하는 부분들은 되게 안 와닿았고요. 그때 정말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이거를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이제 찾지를 못하고.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공감을 못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거기서 재미를 느꼈던 거는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컴팩트 셋을 이제 가장 처음 정의를 하는 순간이 이제 거기서 해석학에서 먼저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닫힌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어 막 오픈 볼이니 클로즈드 볼이니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정의가 되게 약간 저한테는 신기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점이니 아니면 극한점이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실, 이제 이 정의에 대한 어떤 흥미로움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점열이 있을 때 이제 그 점열의 이제 수렴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약간 흥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렴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렴을 어떤 그냥 리미트 기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거리 공간 안에서 이제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공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공의 반지름이 줄어드는 걸로써 줄어드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아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기하학적이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네, 그런 지점에서 아마 가장 처음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정도 전공수학 깊이로 공부를 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계속하게 했던 어떤 그런 원동력? 그건 뭐였나요? 아니, 실제로는 이제 해석학을 스터디를 한 다음에 해석 개론을 들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루딘의 책을 교과서로 봤었는데 이제 루딘 책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보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성적도 되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이제 사실 복수 전공 같은 건 그 당시에 꿈도 못 꿨었죠. 그래서 그냥 위상수학 정도 들어보자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듣자고 3학년 전공 과목을 들었는데 3학년 전공 과목이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위상수학 공부를 정말 붙잡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여기까지는 들어보고 졸업을 하자였으니까 뭔가 이것만큼은 더 공부를 하자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붙잡고 하니까 성적이 또 잘 나오기 시작도 하고 근데 이제 성적에 연연하지 않자고 계속 이제 말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 어떤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저한테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약간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런 어떤 시기를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그 3학년 과목의 2학기 과목들을 이제 다 들을 때쯤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전공이었던 서양화도 버리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 남들은 그거 하나 졸업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일과를 사셨나요? 그때 아, 복수 전공할 때? 오히려 이제 그 저한테는 복수 전공을 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목만 많이 들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고 또 졸업 전시를 준비할 때는 그때도 이제 괜찮았던 게 이제 졸업 전시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해석개론을 듣던 해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전공 과목이 실기 네 과목에 미술사 과목 한 과목이랑 수학 전공 두 과목에 수학 전공 다른 한 과목을 첨가해서 여덟 과목을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밤을 정말 새지 말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 새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근데 그때는 정말 밤을 새야 될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돼서 네. 밤을 새야 되는 네. 그런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러면 아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이 턱까지 올라오셨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 들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만해야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지보다 약간
이거를 해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이제 계속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개됐던 거는 약간 자존심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내가 이제 이 학교에 온 게 과학 쪽을 더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다짐이 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다 발만 담궜다가 이제 나오는 거는 좀 너무 싫다. 약간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들으셨던 다른 수학 과목들은 뭐였어요? 그때는 일단 선형대 수학이랑 그리고 어, 그때 아마 집합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괜찮았나요? 근데 집합론은 사실 청강이었어서 이제 그냥 가서 앉아서 그냥 듣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쉬는 시간에 더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때는. 네. 선형대 수학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처음에는. 해석개론은 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어떤 힘듦의 곡선이 네. 힘든 가운데도 그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즐거웠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정말 암흑기였나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암흑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에 이제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후와 이제 비교하면 이제, 네, 지금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다행히, 어, 선형대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해석개론 질문들도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이미 대학원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구의 친구였던 분이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만 조금만 막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약간 이게 맞는가 질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이거 궁금한데요. 그때 하셨던 질문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세요? 아, 제 생각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답은. 근데 어떤 류의 질문이었냐면 보통은 증명 디테일에서 한 줄 넘어가는 거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는 경우도 많았고, 그때 교과서가 이제 이인석 교수님이 집필하신 교과서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베이시스에 대한 내용과 이제 그리고 코오디네이트 익스체인지 매핑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네,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약간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네. 선대본 책인가요? 네네네네. 그 책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네. 그게 아니 예 말씀. 아, 저, 어려운 책입니다. 네. 저 조금 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먼저 그 남은 질문 있으면 마저 끝내주시죠. 아니에요. 다른 거 하세요. 네. 전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미술 쪽에서도, 그러니까 미술 전공을 할 때 혹시 철학이나 그런 비슷한 류의 수업을 듣나요?